광복절에 치러진 국민 임명식 행사, 야권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습니까? 대선 이후에? 예, 저희 반성과 성찰 또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혁신당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 요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어제 주말에 있었던 것부터 좀 보죠. 네. 이재명 정부에서 광복절 행사를 했습니다. 국민 임명식 네. 광화문 광장에서 일단 그 행사 총평부터 좀 해주세요.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왜요? 이게 이제 이름은 거창하게 국민 임명식이라고 지었지만 사실상 취임식 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취임식은 예전에 취임 선서는 국회에서 이제 임기 개시일에 했고 그때로부터 이제 한두 달 됐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따로 국민 임명식이라는 걸 할 정도로 어떤 의미를 잘 부여하든가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던가 이래야 되는데 특별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정도 행사할 거면 왜 돈하고 시간 들이고 연예인들까지 부르고 해가지고 했나? 저도 완전한 돈 낭비 아니었나 솔직히. 그리고 저도 안 가긴 안 갔지만 이왕 하는 거 좀 쇼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좀 이왕 하는 거 좀 멋지게 아주 사람들이 보고 정말로 뿌듯하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이번 5년이라는 게 이런 시대 정신이 있는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하얀색 넥타이 메고 백지처럼 이제 선입견 없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통합의 메시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통합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 별로 마음에 안 찹니까? 그게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얀색 넥타이 맨다고 포용과 통합이 되는 거였으면 정치가 너무 쉽죠. 그래요? 우리가 그거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은 나름대로 저는 잘해왔다고 보는 게 계속해서 통합의 메시지는 던지셨어요. 그리고 야당 대표들도 자주 만나서 소통하려고 하는 어쨌든 형식이라도 보여주셨고 저는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 되게 진일보된 거라고 봤거든요. 반대로 좀 이제 세게 일방 독주해야 되는 것들 밀어붙여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국합 배드캅으로 민주당이 그런 건 좀 떠맡았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선을 잘 그어서 왔고 그게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굉장히 좋은 이유였는데 이번 사면을 통해서 그 경계라는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번 사면이라는 거는 조국 내외 사면도 그렇고 윤미향 사면도 그렇고 대통령 본인이 결정하고 결단한 거잖아요. 그 뒤에 그렇죠. 배경이 뭐가 있든 간에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다 보니까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받은 후원금 횡령하고 이랬던 양반을 사면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사람들을 갈라놓는 굉장히 분열의 아이콘인 조국 전 장관 내외를 사면하는 행보를 하면서 나는 흰 넥타이 맸으니까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백지에서 포용하고 통합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의미한 얘기고 이번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청래 대표 핑계도 못 된다. 본인이 분열의 아이콘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결국 그러면 그 사면 문제 때문에 개혁신당은 이번 행사를 보이콧한 건데 조국 전 대표 그다음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분열의 아이콘이 됐다. 그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면 사인할 때 이 두 사람 사면 때문에 내가 특히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면을 한 이유는 진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우선 첫 번째로 윤미향 전 의원 사면 관련해서는 저는 이거는 정말 그 정치적인 수준 미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복절에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윤미향 의원은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SNS 포스팅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봤을 때 윤미향 전 의원이 과도한 비판을 받았다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기인 최고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광복절에 윤미향 의원을 사면하는 거는 어린이날 조두순 사면하는 거랑 똑같다. 아니
크리스마스 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덜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한 4개월 있다가. 한 4개월 있다가 윤미향 의원 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일단 이 부분은 이해 불가능하고 정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욕을 제일 많이 먹는 게 이해 불가능한 행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고. 윤미향 의원 사면권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해 불가한 행동한 것과 비슷하다. 저는 같은 수준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약간 더 나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조국 전 대표 사면은 이거는 저는 뒷거래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뒷거래? 네. 누구랑 누가? 저는 조국혁신당 내지는 조국 전 대표 측과 내지는 조금 더 넓게 보면 광의의 전 친문 세력 등과 뒷거래가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 및 친명 세력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압박을 받은 거 아니냐. 뭐 문 전 대통령이나 문 전 대통령이나 뭐 김어준 씨나 뭐 등등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바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압박이든 회유든 거래든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저는 이번에 대선 후보를 냈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냈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후보 안 내고 아주 초창기부터 이재명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대선에 사실상 단일 후보로 만들어 줬단 말이죠. 뭐 원내 정당의 뭐 단일 후보 같은 거죠. 원내 뭐 야당의 뭐 어쨌든 표현을 어떻게 하든. 그러면 그 직후에 대선 치르자마자 바로 조국 사면 얘기가 물밑으로 올라오고 조국 혁신당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요구하고 한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지금 사면을 한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이준석 대표가 구속돼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 가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있고 개혁신당에서는 대선 후보 따로 안 내요. 그러고 국민의힘 후보 막 지지하는 선거운동 해줍니다. 그러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됐어.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나 이준석 사면할 거야. 이준석 빨리 풀어줘야지.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거 분명히 정치적 거래 아니냐. 후보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그렇죠. 사실상 단일화와 이 사면을 정치적 거래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더러운 뒷거래의 대가로 대통령 사면권을 써도 되는 거냐? 그랬을 거예요. 100%. 그러면 이건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다. 저는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걸 이건 사실 수사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저는. 그래요? 지금 보면 뭐 국민의힘 당원 명부만 털어간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 해서 뭐 압니까?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정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좀 지저분한 뒷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나왔어요 지금. 그럼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재개를 할 건데 사면까지 됐으니까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개항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내년 6월에. 그거야 일단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아무튼 좀 재밌었어요. SNS 이런 거 보면서 사람 참 안 변하시는구나. 사람 안 변한다. 책 읽은 사진하고 그 가족 식사하는 사진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감옥 갔다 오는 거는 약간 라이프 체인징 경험, 그러니까 사람을 삶을 바꾸는 경험으로 작동하기도 하잖아요. 감옥 안에서 종교인으로 귀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거물 정치인들 같으면 또 감옥 갔다 와서 거기서 또 멋진 저수를 남기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국 전 대표는 참 안 바뀌시는 게 이게 가족 식사라고 이 된장찌개 같은 거 올리셨잖아요. 근데 바로 저도 이거 진위여부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걸 보신 또 어떤 분이 이거 조국 대표 집 근처에 있는 이제 되게 좋은 한우집인데 한우 드시고 후식으로 이게 된장죽 같은 건가 보죠. 된장죽 같은 거를 드시는 거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식당 이 포스팅 같은 걸 하셨는데 일단 확인된 건 아니지만 누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식기 모양이나 이런 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참 그런 거라면은 이거 조국 대표 참 사람 본성 잘 안 변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치 일정을 재개하는 부분. 지금은 조국 대표 사면 직후고 하니까 관심의 대상이고 핫한 거 맞죠. 근데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할까요?
부산시장 같으면 지금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예. 쉽게 조국 대표한테 넘겨줄 것인가. 서울시장은요? 서울시장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날리고 줄을 섰는데 예. 이거를 간단하게 조국 전 대표에게 넘겨줄 건가? 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항을. 개항을은 예. 개항을은 글쎄요. 이 언제부터 우리 참 소중한 개항을이라는 예. 선거구가 그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의 그 권력 추구를 위한 어떤 장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거기 상징적인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그래가 거물 정치인들을 배출한 그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어쨌든 근데 한번 보세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쉬울 게 과연 뭐가 그렇게 크게 있는가? 어쨌든 지지율이 요즘 좀 꺾였다고 해도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조국 전 대표한테 어쨌든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이재명 민주당이?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 특사란 건 그렇죠. 그럼요. 엄청난 은혜죠. 은혜를 베푼 건데 그런데 여기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개항을 같은 거를 또 가져가려고 한다? 저는 이거는 민주당도 민주당이고요. 또 그 친여 성향의 지지층에서도 야 녹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지방선거 조국혁신당이 할 수 있게 이 타이밍에 풀어준 것만 해도 좀 감지덕지지 네. 뭘 얼마나 더 가져가야 되냐라는 얘기가 저는 스물스물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면 복권까지는 해줬지만 네. 그 다음에 정치의 행보에 있어서는 조국 전 대표를 키워주기 위해서 공간을 민주당이 열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일부 친문이나 예. 뭔가 이재명 대통령 다음 넥스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에 사면도 왜 했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지만 예. 그게 유쾌할까요? 지금 집권 1년 차에 계속해서 뭔가 넥스트가 필요하다. 다음 권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그게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되는 인물이 아니고 예. 나랑 좀 약간 결이 다른 인물이 계속해서 차기 권력으로 부상한다? 저로서는 그게 유쾌한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 임기가 끝나도 글쎄요 그 이후에 그 사이에 법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감옥 안 가실 국리를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사법 리스크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가능하면 친명 2기 정부를 만들고 싶지. 여기서 생뚱맞게 친문으로 약간 회귀해가지고 컨트롤 안 되는 조국이라는 인물. 예. 저는 그렇게 안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 뭐 잘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래? 슬퍼요. 보고 있어도.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야당. 예, 그렇죠. 야당이 여당. 그렇죠. 예. 우선 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예. 좀 합리적인 방향 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는 조경태, 안철수 두 분 후보가 아주 그렇게 잘 되실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미래가 좀 어둡다. 그리고 전한길 씨 같은 인물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좀 망하는 한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가 네. 보니까 국민의힘은 심리적 분당 상태다. 개혁 세력과는 연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연대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폭넓게 봅니다. 폭넓게 보고 예컨대 조금 개혁적인 성향의 목소리를 내시려는 분들이랑은 저희가 메시지를 같이 낼 수도 있는 거고 정책적 연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그분들께서 조금 더 국민의힘이란 틀을 벗어나서 활동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행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당 만들고 총선 치를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 금방 뭐 많이 합류할 거다 설레발 치다가 또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라는 거는 실제 결단을 내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도장 찍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로서는 뭐 대화의 문을 닫아두지는 않겠다. 잘 또 소통하면서 지내겠다.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국민의힘의 어떤 개혁적인 의원들이 나오시면 적극 환영하고 받아주겠지만 실제로 깨고 나오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 얘기입니까? 뭐 그거는 뭐 또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아니 근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저 여권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좀 싱크로를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조국 전 대표 나왔으니까. 그런데 야권 중에서 이제 보수 진영의 야권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인데 그러면
두 저 세력 간의 연대는 만약에 저 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쉽지 않죠, 사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식의 연대가 가능했다라고 하면 예. 대선 때 사실 단일화를 했겠죠.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이 뭉치기 제일 좋은 시기가 사실은 선거고 예. 그 중에서도 각 진영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대선이 사실 합종 연행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도 저희 개혁신당은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나 뭐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 예. 수많은 단일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냥 쭉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뭐 윤석열, 김건희 이쪽 세력하고 막 계속 단절도 못하고 뭐 자꾸 음모론적으로 막 부정선거론에 빠지고 뭐 탄핵이 잘못됐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이러면 예. 저희가 그런 세력하고 같이 할 수는 없는 예. 거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게 예. 봅니다. 짧게 네. 여권 일각에서 특검 연장론 벌써 나오거든요. 네.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요. 아 그래요?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여당에서 특검이 왜 필요해요? 솔직히 원론적으로 정역 특검의 수사가 부족하다면 일반적 수사기관의 수사로 전환해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